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높이는 뜻으로 예를 들어 공자 가라사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와 같이 졸은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세상사를 모르고 위정자들에게만 맡겨두었다가 잘못되고 난 후에 알게 되면 얼마나 후회될까요? 고로 듣고 알기만 해도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이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만한 좋은 글들을 찾아 대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설, 외환위기 경고 나온 역환율 전쟁, 범정부 비상체제 가동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주 달러당 1,400원의 마지노선을 깬 데 이어 26일은 22원 이상 오르며 1,430원을 넘어섰다. 1,400원대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의 일이다.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5%씩 폭락하며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국제금융가에선 아시아 외환위기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엔과 중국 위안화 폭락으로 아시아에서 외국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1997년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장에선 달러 환율이 올 연말엔 1,500원 선을 넘어 1,550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97년 외환 위기는 환율 1,600원대에서 도화선이 당겨졌다. 환율이 환란 직전 수준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1997년 당시에 비해 기업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로 불었으며 경제 신인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1년 미만 단기 외채가 10년 만에 외환 보유액의 40%를 넘겨 불안감을 주고 있다. 환율 방어에 달러 실탄을 쏟아부으면서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 이상 줄었고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다.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이후 세계는 역환율 전쟁에 들어갔다.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절상시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이다. 지난주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다음날 하루 동안 영국,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등 13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환투기 세력은 약한 고리를 노린다. 1997년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진 것도 취약한 외채 구조에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먹잇감이 됐기 때문이다.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문제다. 마침표 세계 대부분 통화가 약세이나 원화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30%로 내려갔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던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달러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 통화 스와프가 근본 대책이다. 서둘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청와대 벙커 회의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쥐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체제도 필요하다. 적어도 미국발 충격이 계속될 내년 초까지는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사설, 한화대우조선 인수 추진, 이번에도 정상화 안 되면 파산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을 대우조선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2001년 산업은행 관리에 들어간 지 21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맡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2008년에도 대우조선을 인수하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자금 조달에 실패해 위약금을 물고 인수를 중도 포기했었다. 한화그룹은 방위산업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어 대우조선의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인수에 재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한화의 인수를 계기로 정상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산업은행의 22년 관리기간 동안 대우조선엔 국민 세금이 약 12조 원 투입됐지만 부채 비율이 676%에 달할 만큼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7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작년에도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말만 기업이지 실제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직원들은 중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당연히 대우조선은 노사 모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정권 낙하산 경영진은 수조 원대 부실을 감추려 분식회계를 일삼았고
노조는 이후 본부에 찾아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불허를 요청하는 등 매각 작업을 방해해왔다. 국민 세금 받아 편히 살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무책임하게 저가수주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조선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벌어져 모두가 손해를 봤다. 7월 7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야기한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도 저가수주 후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최근 조선업 장기 불황이 끝나고 선박 신규 수주가 늘어나는 등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우조선은 과거 저가수주 탓에 올 상반기에도 5천여억 원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 새 주인을 맞은 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경쟁력 제고 노력이 있어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대우조선이 국민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벌써 대우조선 노조는 전면 투쟁을 말하며 반발을 시작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노조 문제 등으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회의 후 수행원들에게 한 발언을 보도한 MBC가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동영상을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불명확한 잡음 끝에 쪽팔린다는 식의 말만 들린다. 그런데 MBC는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E20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까지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 의회나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이 그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내기로 약속한 1억 달러를 야당이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 내 문제로까지 번진 바이든이란 단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뒤 문맥상으로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MBC는 각 방송사를 대표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했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처음 알린 것도 MBC였다고 한다. MBC는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대통령실에 확인하지 않았다.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는 당부도 무시했다. 첫 보도가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인터넷엔 대통령 발언 편집 동영상과 내용 글이 돌았다. MBC는 최대한 절제의 영상을 올렸고 어떤 해석 없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잡음 없이 제대로 들리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 영상이 없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잘 들리지 않는 말을 그렇게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 자유와 관련이 없다. 취재원을 밝히던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겐 안 들리는 말을 명확히 들은 것으로 보도했으니 그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뿐이다.